박규랍 오늘은 미국의 드론 참수 작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3일 미국은 드론 통한 정밀 타격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 사령관을 살해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가했고 트윗을 통하여 직접 그 결과를 발표할 정도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군인을 미국이 공식적 명령에 의하여 살해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한 겁니다. 이번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공격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이라크에서 미국 민간인 1명이 로켓포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었고 미국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후 솔레이마니 공습을 위한 극비무가 가동됐고 특수작전부대가 며칠간 노력하여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공항에서 나오는 것을 드론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 외에도 미국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다양한 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의 조치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구동성으로 솔레이마니가 미국인에 대한 공격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행이 임박했으며 그의 사례로 그것을 차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솔레이마니가 수일, 수주, 수개월 내에 미국을 겨냥한 심대한 폭력의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설득력 있는 정보 및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는 내용을 언론에 밝혔고 위협이 임박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의 설명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암살이 허용되지 않는 법치국가의 미국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고 그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솔레이마니로 인하여 상당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격이 초래할 이란 관계나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경우 쉽게 결정하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외교 관계의 악화나 전쟁도 감수하겠다는 미국의 결의가 바탕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고 자국 국민의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미국의 정책을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 문제라서 외교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지난 2019년 10월에도 미국은 이슬람 국가의 수괴인 알바그다디를 특전 부대를 보내어 살해했고 그에 관한 일부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똑같은 다음의 생각과 의문을 떠올릴 겁니다. 첫째, 정상적인 국가나 정부는 당연히 현재 미국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둘째, 우리 정부가 미국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과연 이러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여 국내법을 따르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또는 우리 정부는 외교 관계를 조금이라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면 그 핑계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탈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현 정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국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직 우리 국민들 중 얼마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을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도 남한의 국민인데 이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등 온갖 인권 침해와 핍박을 당해도 우리 정부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살인했다는 일방적 판단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눈까지 가린 채 몰래 북한 지역으로 호송하여 돌려보낸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거기에서 사형당했겠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1월 3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붙잡힌 탈북민 13명이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권력 행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건가요?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목표는 단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부국강병이다. 사실 부국강병에서도 부국이 강병을 위하는 것인 만큼 국가에서는 강병이 최종 목적지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적인 기능이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부국하고 강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가는 그 국민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민에 의하여 생명이 위태롭게 되거나 핍박을 받을 때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구출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칫 부국이 국가의 목표인 양 생각하면서 약병도 불사하는 현 주사파들의 사고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도 제66조 2항을 통하여 대통령의 책무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보호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금 미국의 정부가 시범을 보이고 있듯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말하지 않고 전쟁을 비롯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미국 정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 정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일도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 방향이고 의무의식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 점에서는 철저합니다. 공산주의 이념의 이상적인 원형을 제시하고 있는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라는 책을 보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향이라면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군국주의 국가보다 더욱 처절하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바람직한 정부의 기능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그리스어의 없는과 장소라는 두 말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영어로 말하면 nowhere, 즉 아무 곳에도 없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이상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믿기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이상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방입니다. 그리고 국방의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유토피아인들은 전쟁을 주목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할 때를 대비하여 전투를 기르기 위해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나아가 유토피아인들은 침략 행위에 대한 보호 전에도 우방국을 돕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토피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 시민이 외국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책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에 의하여 불구가 되거나 살해되었을 경우 외교망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는 즉시 그들은 선전을 포고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이 인도되지 않는 한 어떠한 양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며칠 전 미국이 시행하는 바와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일하는 상당수 인사들은 주사파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체 사단은 김일성이 자신을 신격하기 위하여 만든 사이비 종교의 사상과 같은 것으로서 어떤 합리적 이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못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도 한심하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것은 더욱 한심합니다. 공산주의를 공부했다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 정도는 알아야죠. 원전을 보지 않고 왜곡된 주체 사상만 믿으니 주사파 인사들은 국방은 등한시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전쟁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답답할 뿐입니다. 현 정부의 관리들과 유사하게 한국 언론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말하는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행동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반성하고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의 이와 같은 과감한 행동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어떤 경고가 될 수도 있다는 효과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문제를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는 수동적이고 비자주적인 태도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참담할 뿐입니다. 미국은 이번에 소레이마니 사령관 살해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보복을 경고하고 있고 이라크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모두 철수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의하여 어떤 보복이 가해질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란과 전쟁을 수행해야 할 위험성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같은 살해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미국이 시행한 것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라도 가능할까요? 북한이 한국의 우파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테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획득하였을 경우 과연 한국 정부가 북한의 책임자를 정밀 타격하여 사살하겠다는 생각을 가질까요? 추가적으로 이 사례를 통하여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핵무기 위력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각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소레이마니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만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에 이르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엄청난 무기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엄청난 전략적 열세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마 이란도 이를 기회로 핵무기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강화하였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란 참수작전과 같은 단호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나 군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지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을 알기에 희망할 수밖에 없는 가냘픈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란과 달리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따라서 미국이 이란에서와 같은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의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 문재인 정부는 언론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행동도 변명하여 정당화시킬 수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성공한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제시해달라 라고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아무 성과가 없지만 대통령은 50% 가까운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일시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어도 영원히 왜곡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는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어떤 언론이 몇 년 전에 말했듯이 한국 정부는 동호인들이 모인 협회처럼 책임을 없이 말만 하고 있는 한심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를 통하여 국민보호라는 정부의 가장 근본적이고 신선한 사명을 현 정부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